예, 안녕하십니까. 산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에디슨 EV를 한번 살펴봤었죠. 그리고 이제 이걸 볼 때, 다시 매집해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하고, 그 다음 시총이 크기 때문에 다시 밀어올릴 가능성,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위험 요소는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음봉이 2개 이상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보면, 11선 있는 자리하고, 자, 가로수를 한번 그어볼게요. 11선 있는 자리하고 상종가하고 이 자리가 오늘 저점이 됐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4만원 밑에서 4만원 밑에서 기본 물량의 한 절반 정도, 예를 들어서 내 기본 물량이 500만원이다 치면 뭐 250만원이나 300만원 정도 들어갔으면 그랬다면 아주 뭐 대응이 좋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는 데는 오늘 거래량이 뭐 어제보다 줄긴 했는데 요렇게 어떤 팔아먹는 종가선 차트보다는 그냥 조용히 그냥 떨어지는, 다시 말하면 힘이 없는 모습을 보였죠. 팔아먹을 때는 요렇게 요동을 많이 치거든요. 요동을 많이 치는데 요건 오늘은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해볼까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마이너스든 어떻든 상관없이 4만원 이하에서 공격했으면 그나마 올바른 대응이 아니었겠나. 뭐 내일 또 떨어지면은 현재 비중이 50% 들어갔으니까 뭐 3만원 계산 잡고 이 밑에서 또 입을 벌리고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장 끝나고 나서 잠깐 한 번만 이렇게 250원 내렸고요. 그 이후에 뭐 1,400원, 1,400원, 1,800원까지 오르기도 했었고 종가에는 3.24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좀 희망을 줄 수 있겠다 이런 정도 그런 어떤 호가창이 시간 외에 연출이 됐고 4만원 이하에서 공격했다면 그나마 저는 잘한 대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오늘 수익을 많이 줘버렸다면 더 좋았겠습니다만 주식이라는 게 하루 만에 뚝딱 뭐 내리기도 하고 오르기도 하는데 이틀, 3일, 4일 이렇게 크게 요동을 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급등주는 위험성이 높은 것은 비중을 줄여서 들어가면 하락한다 하더라도 비중을 더 살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비중을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 비중을 줄여서 들어가는 게 좋다. 이런 확실한 교훈을 한 번 더 얻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볼 것은 DMT인데요. DMT도 역시 예, 오늘 뭐 상한가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자, 풀린 시간이 대략 9시 한 50분 정도? 50분 정도에 밀렸는데요. 아침에 급락하면 수익이 잘 줍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람들이 이 종목을 살까 말까 아침부터 쳐다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오후 2시, 3시, 4시, 2시, 3시 이렇게 되면은 보다가 안 보고 다른 거 보게 되죠. 또는 돈을 들고 다른 데 단타 치러 가거나 뭐 다른 것을 매수를 하죠. 근데 아침에 보고 있으면 저거 풀렸네 하고 눈이 잘 갑니다. 그래서 오전에 떨어지는 음봉은 공략하면 수익이 날 확률이 높고 그 다음에 또 떨어지고 나서 자 보세요. 떨어지고 나서 거래량이 많이 없을 때는 덜 팔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16%나 변동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자, 여기 봤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거래량이 많이 터지기 전까지는 팔기 위해서 밀어 올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전에는 단타 수익이 날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8,500원인데 상 찍었죠. 8,500원에서 상 찍었으니까 이것도 16% 수익이 두 번이나 났습니다. 그리고 전일 종가 무렵에서 여기까지도 수익이 났는데 저는 뭐 여기 올라간 거 9,000원은 모르겠고요. 대략 8,590원, 8,500원 정도에 매도했으면 여기 만약에 공격했다면 매도했으면 그것도 잘한 거다 생각됩니다. 12% 요렇게 여기까지는 뭐 17, 18 이렇게 나왔고요. 근데 이것도 역시 지금 현재 팔고 있는 것인지 매집인지는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시총이 856억대라서 앞서 봤던 에디슨 EV하고는 다르죠. 에디슨 EV는 3,600억이나 됐지만 DMT는 800억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머무르지 않고 바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동을 굉장히 많이 쳤기 때문에 이것이 팔아먹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동원산업. 자, 동원산업. 동원수산. 자, 앞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입니다, 여기. 자, 동원수산은, 이때 당시로 가보면요. 요거는 고가가 12%하고 떨어져 버렸거든요. 이때 하한가가 15%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장 주수가 얼마 안 됐단 말입니다. 지금도 역시나 400만 주밖에 되지 않죠. 이때 2011년도 같으면 대략 300만 주 때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량이 얼마 없을 때였기 때문에
파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리고 그냥 미끄러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 이제 대량거래 터지고 쭉 미끄러져 버리죠. 예, 미끄러져 버립니다. 근데 덩치가 큰 것도 크거나 또는 상장 주수가 많은 경우에는 밀어 올리고 그 다음날 파는 경우도 있죠. 요거는 그때 당시에 물량이 자 여전히 이건 800만 주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800만 주대였는데 물량이 많은 것은 하루 만에 다 못 파니까 밀어 올리고 이틀에 걸쳐서 자 팔고 밀어 올리고 이틀에 걸쳐서 뭐 3일 이렇게 팝니다만 덩치가 작은 것들은 하루 만에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요런 경우에는 내일 올라오면은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생각을 잘 해야 되죠. 왜냐하면 덩치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올라오는 액션으로 가지고도 다 팔 수 있다라는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자, 물론 이게 통째로 매집이 돼가지고 뭐 더 시세를 분출할 가능성이 없다는 건 아니고요. 일단 그런 기본적인 나의 마인드를 정해 놓아야지만 대응하는데 우리가 기준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이라는 것이 100%다 맞아 떨어지고 그 이론대로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런 상태라면 이렇게 이해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덩치가 크면 밀어 올리고 다음날 팔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또는 덩치가 크면 밀어 올리고 오랫동안 팔고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덩치가 작으면 밀어 올리는 척 하다가 끝나버릴 수도 있고요. 밀어 올리고 나서 짧은 시간에 고점 형성하고 떨어져 버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물량이 많으면 밀어 올리고 다음날 팔 수도 있고 밀어 올리고 하루 종일 팔고 떨어질 수도 있다. 근데 덩치가 작으면 고점의 시간이 짧을 수도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보세요. 요것도 제가 아침에 수익이 잘 난다 말씀드렸죠. 요것도 아침 수익이죠. 그리고 어제 봤던 에디슨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침 수익이 굉장히 했죠. 자, 아침 수익이 자 아침에는 매수세가 활발할 순간입니다. 23%. 그죠? 그렇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익이 또 많이 났겠죠. 자, 그래서 오전에는 급락하는 걸 공략하는데 오후에는 급락한 걸 공략을 잘 안 합니다. 왜? 하루 종일 다 팔아버리고 떨어져 버리면 밀어올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아무튼 에디슨하고 DMT하고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급등주를 공략할 때는 비중을 극도로 줄여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오 엘리먼트. 자, 이거는 여러분 이게 시가가 얼마였냐면 2만원입니다. 근데 상장된 가격이 공모가가 만원이었습니다. 만원이었는데 이게 26,000원 찍었으니까 상한가 찍고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통째로 다 팔아버렸나 라고 생각했는데 어제 급격히 상한가를 마감했습니다. 자, 어제도 그러고 오늘도 그러고 그죠? 어제도 그러고 오늘도 그러고 급격히 상승해 버렸습니다. 이 상태는 여러분 이쪽이 통째로 매집이라면 이런 일이 생겨도 되죠. 근데 이쪽이 만약에 팔아먹었다 치면 요거는 안 좋은 겁니다. 앞쪽이 통째로 매집이었다면 이건 좋은 거고요. 앞쪽이 통째로 팔아버렸다면 안 좋은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요렇게 빠르게 올라오고 빠르게 상을 가버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안 판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내일은 요거는 통째로 매집에 대해서 방방 날아가 버리든지 또는 날아가는 것처럼 하고 겁나게 팔아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아침 거래량입니다. 아침 거래량. 자, 여기에서 팔아버리고 밀어올리고 파는 거라면 아침에 거래량 많이 나오겠죠? 그죠? 근데 여기도 매집이고 그렇다면 거래량 없이 상한가를 빵 하고 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시나 통째로 매집에 대해서 날아갈지 아니면 내일 아침 대량거래 터지면 위험해지는 거죠. 그래서 거래량 없이 상을 마감하면 홀딩이지만 거래량 터지고 상을 들락날락하면 손 떼야 된다 이런 차트가 되겠죠. 거래량 없이 상에 들락날락 자 죄송합니다. 거래량 많이 생기면서 상에서 들락날락하면 그것은 안 좋다고 판단하는 거고 빨리 마감해버리면 좋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 있든지 보고 있다가도 상에서 마감해버리면 홀딩이지만 대량거래 터지고 하루종일 거래량이 많이 생기면 나쁜 걸로 생각하고 빠져나오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에디선 EV나 DMT도 아침에는 수익이 많이 났죠. 예, 지오도 마찬가지로 자 지금 시총이 1200억 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침에는 밀어 올릴 가능성이 제법 있습니다만 오후에는 가능성이 낮아지니까 오후 매매보다는 오전에 집중하는 것이 수익에 조금 더 1% 가능성을 더 높여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조심해야 될 것은요. 자, 이거 조심해야 될 것은 여기 매물대가 있죠. 여기 매물대가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냥 지나가 버렸는데요. 많은 거래량이 지금
만약에 팔아먹은 거라면 이게 대렁대렁 매달려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물린 사람들이 지금 여기 대렁대렁 매달려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무너지기 시작하면 급속도로 매물이 확 쏟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급락이 과하게 많이 올 수 있다는 생각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대가 많이 떨어지는 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 생각해야 되겠죠. 조금 떨어졌는데 공격해버리면 앞쪽 매물대가 이 악성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떨어졌다 생각했는데 요만큼 떨어졌다 생각했는데 얘들이 여전히 때리는 위치죠. 계속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이 떨어지면 좋은데 그 많이는 오후보다는 오전에 툭 떨어져 버리는 게 좋다 이런 뜻이겠죠.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좀 위험하다 싶은 것은 비중을 줄여서 들어가면 됩니다. 비중을 줄여서 하락하는 것을, 자, 음봉이 2개, 3개 떨어지는 것을 당연하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비중 조절을 해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도 이게 내일 당장 올라갈 겁니다, 내려갈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만 그때그때 장 움직임에 따라서 대응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다 하게 제가 답을 못 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종목 추천도 못하는 이유고요. 아무튼 대응은 이런 이론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좀 난해할 수도 있고 무슨 소리야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는데요. 아무튼 천천히 한번 들어보시고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 것으로 만드는데 보태서 쓰시면 됩니다. 종목 추천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차트 분석이기 때문에 모든 판단은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여기까지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